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들 지내셨죠? 오늘 지난번에 덜 나간 미적분 진도 마저 나갈까 하다가 뭔가 재밌는 주제가 떠올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pop 노래 가사 속에 숨어있는 과학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시죠. 첫 번째, 와 이거 듣고 솔직히 좀 감동받았어요. 에스파의 수수수 슈퍼노바. 일단 슈퍼노바가 무슨 뜻이에요? 한국말로? 초신성. 한국말로 초신성입니다. 초신성. 초신성이라는 게 뭐냐? 일단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별이 뭔지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흔히 그냥 별 하잖아요. 근데 별은 명확히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우주에는 항성이라는 애가 있고 행성이라는 애가 있어요.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애들, 즉 별을 항성이라고 하고요. 행성은 스스로 빛을 못 내는 애들, like 지구. 그럼 별의 대표 주자는 누가 있어요? 태양. 초신성이라는 것은요, 별이 이렇게 엄청 이렇게 크게 빵 터지는 걸 초신성이라고 하는데, 근데 별들은 어떤 상태냐면 얘가 늘 불타고 있어. 그래서 태양도 뜨겁죠? 늘 모든 별들은 불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빛이 나고 거기서 열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이 불타는 걸 우리는 핵융합이라고 부릅니다. 불타면 안에서 밖으로 계속 밀어내는 힘이 생겨요. 별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별을 이렇게 밖으로 계속 크기를 키우려는 이렇게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핵융합으로 인해서. 근데 반대되는 힘이 있지. 중력. 쪼그라들려는 힘인데, 중력 왜 있냐면 모든 질량을 가진 애들은 다 중력을 갖고 있어. 우리도 지구랑 중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겨서 우리가 발에 서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물질들도 다 서로를 끌어당기니까 중력이 있어서 쪼그라들려고 해. 근데 이게 이제 힘의 크기가 같으면 어떻게 돼? 딱 요 크기가 유지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안정된 별의 상태인 건데, 초신성은 어떨 때 일어나냐? 핵융합이 불타는 건데 이 연료가 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 핵융합이 끝나. 핵융합이 끝나면 얘네 둘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힘이 사라지네. 이 힘이 사라져. 그러면 중력만 남으니까 별이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진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별이 작아져. 이 중력만 있으니까 작아지는데, 얘가 너무 누르면, 우리도 그렇잖아. 뭔가를 계속 누르면 어느 중간까지는 이렇게 눌리다가 빵 하고 튀어나가잖아요. 별도 똑같아. 계속 수축하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가면 걔가 팡 하고 다시 터진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요. 그때 이제 요 별의 평소 밝기보다 훨씬 더 애가 밝아지고 에너지도 세게 나오고 하면, 저 별이 초신성 폭발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원인은 되게 다양한 게 있고 그 조건도 되게 다양한데, 오늘 어쨌든 쉽게 설명하는 교양 수업 날이니까 요 정도로 하고, 별도 우리랑 똑같아서 이게 생애 주기가 있어. 언제 별이 태어나고 어떻게 죽고. 근데 이 초신성은 별의 죽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을 한 별은 곧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폭발을 하면 어떻게 되냐? 폭발할 때 그 물질들이 이렇게 온 우주로 퍼져나가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같은 생명체를 만드는 기원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별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한다. 여기까지 하고 가사를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m like some kind of supernova. Watch out. 여기서 말해. 나는 슈퍼노바야. 내가 이제 초신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에스파 사람들이. Look at me go. 재미 좀 볼. 빛의 core. So hot, hot, hot. 말했죠? 빛의 core. 뭐다?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다. 핵융합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뜨겁겠어. 그래서 so hot, hot. 이렇게 덥다고 얘기하는 거죠. Nova. Can't stop hyperstellar. 이게 hyperstellar라는 표현은 사실 없는 표현인데, 한국말로 해석하면 초, 그리고 스텔라가 별에 대한 거니까 초신성에 대한 또 다른 표현쯤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다. 이거는 뇌피셜이고요. 원초, 그걸 찾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초신성들은 초신성 폭발을 하고 남은 애들이 별의 시작이나 생명체의 기원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초가 사실은 초신성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Bring the light of a dying star. 죽은 별의 빛을 가져온다. 아까 뭐라 그랬어? 초신성이 사실은 별의 죽음이라고, 죽어가는 별이라고. 초신성 폭발했을 때 그 빛을 가져온다, 이런 뜻이고요. 불러낸 에너지를 봐봐. 슈퍼노바. 이건 뭐 아무 의미 없고. 휩쓸린 에너지. 와, 초신성 폭발하면 에너지 많이 나오죠? 이토록 거대한 내 안의 익스플로전. 곧 이게 초신성 폭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 모든 세포 별로부터 만들어져. 이게 되게 맞는 표현인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별의 잔해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세포가 또 다른 어떤 별로부터 왔다. 사건은 다가와. AOA. 사건이 뭡니까? 초신성 폭발이죠. 거세게 커져가. AOA. 뭔가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서 뭔가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갑자기 철학으로 넘어가. 질문은 계속돼. OA? 우린 어디서 왔나? OA.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이 한번 있고 나서
그 별의 기원이 우리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화자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떤 별에서 왔을까? 어디서 왔고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이런 어떤 우주적 관점에서의 본인의 그런 존재를 고찰하는 그런 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극성, NCT 드림의 북극성이라는 노래가 있죠. 제가 알기로 이거 이제 멤버분인 재민님께서 작사에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가사가 굉장히 로맨틱하고 과학적입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북극성이라는 게 뭐냐면 별이야, 별. 우리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작은 곰자리, 뭐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건데, 작은 곰자리라는 별자리 중에 하나의 별입니다. 그래서 얘가 왜 특별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구 위에 서 있어. 그 위에 하늘을 보통 반구,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그려요. 반구 모양을 그리는데, 지구 돌죠. 혼자 돌죠. 자전하죠. 그리고 태양 주변에 또 공전하죠. 뭔가 그런 식으로 지구가 계속 돌다 보니까 하늘 위의 풍경이 계속 바뀌어. 시간에 따라 바뀌고 계절에 따라 바뀌고 하는데, 이 북극성은 한 점 고정이야. 헉,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는데, 요거는 약간 심화 설명이긴 한데, 지구가 자전축이 있어.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애가 뺑글뺑글 돈단 말이야. 근데 축을 이렇게 연장하면 여 위치점에 어딘가에 북극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돌아도 얘는 축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실 별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북극성은 언제나 사계절 내내 모든 시간에 모든 하늘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널 향한 내 마음도 마치 북극성처럼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을 이제 로맨틱한 가사의 부분으로 차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 북극성이 옛날부터 되게 중요했던 것은, 하늘에 언제나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북극성을 기준으로 어디가 북쪽, 남쪽, 서쪽, 동쪽 이걸 아니까. 옛날에 네이버 지도 있어요? 옛날에 카카오맵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항해사들이 배 운전하다가 하늘 보고 북극성 보고 그 위치를 다 찾았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언제나 북극성은 사람들이 길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 그 자리에 서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사의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럼 가사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변해가는 계절들을 막아줄 거란, 그런 말로 너를 붙잡을 순 없지만 많은 계절을 마주칠 너에게 입마음 하나를 비춰주려 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변해가는 계절들을 막아줄 거란 그런 말로 너를 붙잡을 수는 없대. 아까 말했잖아요. 계절은 변해. 계절이 변하면서 하늘의 모양도 바뀌는데 내가 그걸 막을 수는 없어. 그치만 많은 계절을 낮출 너에게 이 마음 하나를 비춰주려 한다고. 아무리 계절이 바뀌어도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널 향해 내 마음을 비춰주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계절들이 바뀌지만 나는 그 계절의 변화도 막을 수 없지만, 네가 그 계절들을 다 만날 거지만 그 안에서 나는 꼿꼿하게 서서 같은 자리에서 내 마음 하나를 비춰줄 거다. 뭐처럼? Like 북극성. 오케이? 유난히 짙고 긴 밤, 견디는 어느 날 눈물을 참지 못해 문득 고개를 들면 반짝이는 별을 따라 다시 돌아올 길을 찾을 거야. 밤이 너무 짙어.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어두운 곳에 간 거죠. 청자가 광해가 많이 없는 산속 깊은 곳에 빠졌다. 그러니까 마음속 그런 어떤 깊은 골짜기에 빠진 건데, 확 눈물도 나고 하는데 고개를 들면 뭐가 있어? 반짝이는 별. 내가 있어. 북극성. 언제나 네가 바라보는 그 같은 위치에 내가 북극성처럼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너는 그 마음의 깊은 골짜기에 빠졌다 하더라도 나를 보면서 원래대로의 너의 길로 돌아오라고. It's never goodbye. 아무튼 안녕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잠시 놓쳐도 단번에 찾을 수 있게. 이게 진짜 별을 관측해본 사람들은 다 공감하는데, 하늘에 별이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북극성을 아무리 봐도요, 잠시 눈 돌려다 딱 다시 보면 북극성이 없어. 다시 찾아야 돼. 그렇지만 그마저도 우리가 단번에 찾을 수 있게 그 자리에서 기다리겠다. 시간이 좀 흘러도 계절이 바뀌어도 북극성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자리 그대로 있으니까 찾기가 너무 쉽죠. 날 향한 너의 마음이 잠시 길을 잃었다 한들, 네가 그 마음을 잠시 놓친다 한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꼿꼿하게 있을 거니까 너는 그걸 보고 바로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런 로맨틱한 해석입니다. 어쨌든 그 북극성의 두 가지 특성. 첫 번째, 계절이나 시간이 바뀌어도 위치가 고정이라는 거. 두 번째, 과거의 항해사들이 북극성을 보고 길을 찾았다는 거. 그 두 가지를 이제 널 향해 비춰준 내 마음에 비유해서 네가 길을 찾아라. 네가 잃어버려도,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널 향해서 계속 표지자 역할을 해주겠다. 이런 로맨틱한 노래였고요. 근데 이게 과학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정도 할 얘기가 더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지구가 아까 자전축이 이렇게 있다 했잖아. 얘를 중심으로 도는데 이 자전축을 연장했을 때 그 하늘 어딘가에 북극성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북극성이 같은 자리에 고정될 수 있는 건데, 이게 틀렸어. 왜? 사실 지구의 자전축은 계속 바뀌어요. 이걸 우리가 세차 운동이라고 해. 그러면
얘가 가르치는 방향도 계속 바뀌겠지. 지구의 자전축이 가르치는 방향도 계속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우리 그 작은 곰자리의 친구가 북극성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구의 자전축 끝에 있는 친구는 다른 별이 된다는 거야. 시간 지나면. 널 향한 내 마음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바뀌더라는 거지. 시간 지나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를 비춰줄 수도 있는 거고 네가 시간 지나고 계절 흐르면 나는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왜? 북극성은 바뀌니까. 지구의 세차운동 때문에. 그래서 널 향한 내 마음이 사실 영원한 게 아니라 변한다 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2024년인가요? 3000년쯤 되면 아마 아예 다른 별이 그 북극성의 위치에 있을 겁니다. 뭐 그래서 이 화자의 사랑은 1000년을 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 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죠? 나눠서 위에 있는 거 뭐라 그래? 북반구라고 그러고 밑에 있는 거 남반구라고 그래. 북극성을 북반구 사람들밖에 못 봐요. 그럼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은 남반구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 노래를 로맨틱하게 들었는데 사실 오스트레일리아랑 뉴질랜드 분들은 이 노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화자는 말합니다. 이 청자는 무조건 북반구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될 수 있겠죠. 뭐 이제 지구의 절반을 나눠서 그 절반을 위한 노래를 불렀다. 사실 모두를 위한 노래는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고 1000년 뒤에는 아주 다른 사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팬송이거든. 아니 팬송이에요? 네 너무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노래 잘 들었는데 왜 이제 남반구에 계신 호주와 뉴질랜드 국민들을 그 팬송 대상에서 빼셨는지가 좀 궁금하고 사실 그 영원한 사랑이라고 노래하셨던 게 1000년 뒤쯤에는 바뀔 수 있다. 그것도 사실 의도한 것인지 이 두 가지의 포인트에 대해서 네, 의문을 좀 품고요. 아무튼 아름다운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 노래는 약간 되게 짧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 되게 유명한 노래죠. 투어스의 내가 애쓰면 넌 나의 N이 되어줘 이런 노래인데요. 애쓰면 N이 되어줘 이거 뭐예요? 자석이란 말이야. 자석. N극, S극. 근데 자석의 주된 성질 중 하나가 쌍극자라고 해서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N극, S극은 늘 공존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자 가사 한번 볼게요. 투어스의 내가 애쓰면 넌 나의 N이 되어줘.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S극, N극은 무조건 쌍극자라서 동시에 존재합니다. 공존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라는 것도 사실은 또 다른 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또 다른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고 그 말은 즉슨 나는 다중인격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내 몸 안에 S극, N극이 동시에 있으려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웅동체라고 하죠. 즉 이 노래의 화자는 플라나리아나 예쁜 꼬마 선충 같은 자웅동체적 관점에서 노래를 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말이 되는 가사가 되려면 사실은 내가 마이너스 극이면 네가 나의 플러스 극이 되어줘 하면 이제 전극은 사실 단독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다른 자로 분리가 가능한데 자석에서 쌍극자의 기름을 가져온 이상 이 사람은 다중인격이나 자웅동체의 길을 피할 수는 없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죠. SM이 과학을 참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 너무 유명하죠? 산소 같은 너, 샤이니의 노래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너만 들이쉬면 다시 내뱉을 수 없어. 이 잔인한 고통 속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어. 이 공기 중에는 산소가 많으니까 내가 들이마실 수는 있는데 들이마신 이상 널 내뱉을 수 없으니까 널 향한 내 사랑은 irreversible, 돌이킬 수 없고 비가역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죽을 것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잔인한 고통 속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근데 자 들숨의 성분은 대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78% 정도의 질소가 있고요. 21% 정도의 산소가 있어.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이산화탄소나 이런 게 있고 날숨. 우리가 들이마시는 걸 두숨이라고 내뱉는 걸 날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려면 날숨에 산소가 아예 없어야 돼. 근데 실제로 날숨의 산소 16% 존재합니다. 사실 죽어갈 만한 고통은 아니다. 널 향한 내 사랑은 약 이 정도 차이 5% 정도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엄살이 심한 거죠. 그래서 난 너만 들이쉬면 다시 내뱉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나는 그 5% 정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죽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고통이 좀 있긴 하다. 뭐 이렇게 약간 엄살이 심한 가사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웃자고 한 얘기고요. 이 노래의 가사와 작사의 의미를 저도 모르고 이런 걸 기획한 건 아니고 그냥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그냥 심심해서 딴지 거는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아무쪼록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뭐 이렇게 노래 가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진심이 아니니까 작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이나 노래하시는 아이돌 분들의 마음이나 또는 그걸 사랑해준 팬들의 마음 모두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웃고 넘기는 걸로. 혹시 이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곡들이 더 있을 것 같다, 아니면은 카이스트생의 시점으로 이런 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하다 싶은 게 있으면 댓글로 또 달아주시면 다음 2편 때 재밌는 노래들 더 많이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K-POP 관련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K-POP 사이언스학과 허승범이었습니다. 안녕.